안녕하세요. 지산드림TV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매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무피 전매도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종종 전매해달라고 전화가 오는데요, 어떤 것이죠? 물건 정보를 줘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내드릴게요 하고는 그냥 물건지 명하고 호실만 적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현장을 제가 다 직접 판매하고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듣도 보도 못한 지식산업센터 이름과 호실만 보내면 그 전매를 하기 위해서 엄청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소홀해집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전매를 잘하고 싶다면 상대가 쉽게 자료를 정리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 계약서 스캔본을 일단 준비를 하시고요. 인적사항 이런 거 지워야겠죠. 계약서에 보통 뭐 면적과 금액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견적서를 스캔본을 이미지로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견적서가 내용이 자세하게 또 잘 정리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호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또는 어떻게 생겼는지 평면도 정도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특장점을 간략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걸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 정리 중에는 저희가 댓글에다가 텍스트로 만든 양식을 올려드릴게요.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누가 뭔가 문의를 했거나 내가 또는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내 물건 정보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서 쉽게 알 수 있게 텍스트로 잘 정리해 놓는 겁니다. 전매 잘하는 법 두 번째는요, 시세를 조사하는 게 우선이다. 무턱대고 그냥 뭐 나한테 팔았던 영업자한테 전화 걸어서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 물건지를 많이 취급할 것 같은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좀 걸어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제가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만 전화를 걸어서 마치 내가 살 것처럼 한두 군데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살 것처럼 했던 매수자 입장일 때 부동산이 저한테 알려주는 대략의 프리미엄이나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다른데 한두 콜 걸어서 이번에는 팔려고 하는데요 라고 상담을 받아봅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시세에 대한 개념이 잡힐 거예요. 물론 나한테 판매했던 영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니 역시 물어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업자, 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 우리 부동산을 포함해서 나에게 팔았던 영업자, 그죠? 또는 친한 영업자와 또 부동산들에게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팔아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역시 첫 번째 준비된 자료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보면 요청을 받아도 해드릴게요 하고는 다른 것들에 밀려갖고 깜빡하거나 또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산 전매 잘하는 법 네 번째는요, 온라인에 올리는 건데 지산 마켓이라 그래서 전매, 임대, 매매 같은 전문 카페 이런 데들이 지산 마켓뿐 아니라 몇 군데가 있겠지만 그런 곳에다 자료를 한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들 중에 지식산업센터 전매를 하는, 물론 지산 마켓도 있지만요, 그런 데도 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올릴 때 잘 정리되게 한 번에 잘 올리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올릴 때는 거의 이제 복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잘 정리하시면 이제 좋고요. 중요한 거는 피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확인하고 온라인에 자료를 올릴 때 이때 피를 어떻게 적는가인데 가끔 보세요. 먼저 영업자나 부동산에다가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프리미엄 3천만 원 받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럼 그때 영업자들은 어떤 수고비를 받게 되죠?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작업이라 그래서
프리미엄을 매수자한테 좀 더 요청해서 중간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업자에게 요청할 때 만약에 프리미엄 3천만 원 받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 뭐 10%인 300만 원을 드릴게요 하면 저는 이제 2,700을 갖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당신이 이걸 팔아줬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체로 좀 더 심플하고 액션을 유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뭐 3천 정도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저는 피 3천 주시면 됩니다. 더 붙이는 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수인이 알아보면 여기저기 연락할 때마다 판매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아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프라인의 영업자들의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다소 직거래 시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영업자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잘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자들의 수고비를 무시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직거래만 잘해야지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 온라인에 올릴 때 아까 3천만 원 받아주시면 300 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온라인에다가 내가 직거래니까 2,700이라고 피를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들도 온라인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요청한 사람이 나한테는 3,000에 팔라고 그러고 자기는 2,700에 온라인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헛수고만 할 확률이 높아서 아유, 이 고객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고비를 책정해서 전매를 요청하고 내가 직거래해서 오히려 3,000을 받으면 땡큐죠. 근데 물론 협의 과정에서 아까 300을 할인해서 2,700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영업자에게 요청했던 피만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아주 핵심 노하우인데요. 5번째, 무피 전매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런 겁니다. 보통 무피로 내놓을 경우는 뭔가 돈이 급하거나 시간이 급하거나 또는 내가 등기를 치지 않을 건데 하는 불안함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그냥 부동산이나 이런 데 전화 걸어서 무피로 팔아주세요 막 이래요. 예, 빨리 팔아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무피예요 막 올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관심 갖고 달려들 것 같죠. 정말 좋은 물건이면 무피라 그러면 빨리 달려드는 거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피로 올리는 경우 어때요? 선호도가 그만큼 높지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계속 무피라고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 물건은 계속 무피네? 안 좋은 현장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피로 팔고 싶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500 이렇게 적는 거죠. 우리가 뭐 가로치고 손피, 내가 이제 손품 팔았으니까 손피 500 이 정도 적어서 올려요. 그리고 영업자 시장에 어떻게 뿌려요? 어차피 내가 무피로 할 거였으면 500만 원 받아서 다 드릴게요. 팔아주세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죠? 내가 이걸 고객한테 500에 팔면 매도인이 피 500을 다 나를 준다 그러니까 그죠? 반가운 얘기죠. 물론 그걸 또 뭐 할인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걸 책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온라인에 피가 500 있다고 올리는 거와 아예 피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마이너스 피로 반복적으로 올리면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이 아니라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조금이라도 붙인 상태에서 그걸 모두 영업비로 주든 나중에 다 할인을 해주든 테크닉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 전매로 팔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타이밍이죠. 굉장히 뜨겁고 잡기 힘든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초피에 바로 그냥 팔고 빠지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도금 자서 기간이 되면 어때요? 중도금 자서가 실행되지 않아서 튕겨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피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자서 때, 그죠? 중도금 자서 때 팔려고 그러면 오히려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피에 팔거나 중도금 자서 일정 훨씬 이전에 내가 초기에 팔고 빠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중도금 자서가 정상적으로 다 실행된 다음에 나도 이제 수고를 했죠. 그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으려는 욕구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자서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그 정도 사이까지의 적정 가격의 전매를 어떻게든 하시는 게 좋아요. 팔고자 할 때 얘기죠. 팔고자 할 때. 네네. 자, 그런가 하면 입주장이 다가옵니다. 입주장이 다가오면 입주장 때 어때요? 굉장히 또 물량이 많은 연면적이 큰 이런 대형 지식산업센터 충분히 그러는데요. 뭐냐 하면 아무리 좋아도요, 등기를 안 치거나 못 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피를 깎고 결국에는 무피, 심한 경우 마이너스 피를 던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프리미엄 받고 팔려는 사람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 지정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어떻게든 액션을 빨리 하시는 게 팔고자 하는 사람에겐 좋습니다. 귀양 전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상적으로 좋은 물건을 내가 적정한 피를 주고 사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죠. 특히 뜨거운 물건지는 초피에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여기는 튕겨나오는 물량이 좀 많이 있을 법해요. 연면적이 큰 데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잤을 때 튕겨나오는 물량 있으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미리 뿌려놓는 거죠. 그리고 또 잔금 때도 등기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한 피에 살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식산업센터 전매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서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전매, 매도 수익률을 달성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잘 매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고 내가 절차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님들이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산드림 TV 지식산업센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